Far From Home, Black Widow, 샹치, Eternals, Spider-Man No Way Home,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 토르 러브 앤 썬더, 블랙팬서, 와칸다 안 포에버. 바이 형, 이거 맞아? 이 영상은 마블의 전체적인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했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체릭 보스만 배우가 세상을 떠난 뒤 공석이 된 블랙팬서의 자리를 채움과 동시에 와칸다 제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부터 왕국을 지켜내야 되는 슈리의 성장 과정을 담은 게 주요 내용인데, 비브라늄으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나옵니다. 네이모의 제국 탈로칸과 우리가 잘 아는 와칸다, 그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두 국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듯 마블이 내어놓는 족족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사람들은 예전에 마블이라고 하면 믿고 본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껏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 페이지 4의 마지막,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까지의 작품들을 가볍게 살펴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마블 팬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고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콘텐츠니까 반박 CD말이 맞음 있더라 싶삼아 시작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 엔드게임 이후로 사실 개봉이 된 마블 작품으로는 톰스파의 파프롬 홈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있지만, 이거는 소니와의 콜라보 작품이니까 논외로 두죠. 블랙 위도랑 샹치, 이터널스도 있는데 이것은 토르 1이나 퍼스트 어벤져처럼 새 캐릭터나 세계관의 소개니까 제외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들과 연계된 작품부터 시작해볼게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는 너무 기니까 이제 줄여서 닥대멀이라고 할게요. 닥대멀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완다비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마 완다비전을 안 보신 분들에게 닥대멀은 이게 갑자기 뭔 상황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죠. 실제로 드라마를 안 본 친구와 영화관을 같이 갔었는데 귓속말로 완다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의 전사 설명과 중간중간 나오는 샘 레이미 감독 특유의 공포 연출 등의 이유로 호불호가 확실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공포 무서워. 마지막 음표 대전은 호불호의 방점을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피아노 대전도 생각났어요. 사실 이게 더 긴장감 넘쳤을 수도?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의 화려한 만화경 CG와 미러 디멘션에 대한 묘사 등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분위기 매직키드 마술이를 경험하게 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러브 앤 썬더, 천둥의 신이라는 명성을 빼면 그리 특색이 없던 토르를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스윗 기업 리트리버 나무로 변모시킨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토르 4편의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토르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감독이기 때문에 그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을 너무 믿어버린 탓인지 아니면 설정상의 억지 때문인지 우리 가장 강력한 어벤져라고 말하는 토르는 그 위험을 잃고 토르의 엑스였죠. 제인 포스터를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의 인물로 변질되었죠. 그렇다면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더 마이티 토르가 제목이 더 어울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쉬헐크. 사실 완다비전을 시작으로 팔콘과 윈터 솔저, 로키, 호크아이, 문나이트 등으로 그래도 평균 이상의 호평을 받았던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 그러나 미즈마블에서 갑자기 하향선을 그리더니 디프리 쉬헐크에서 충격과 혼돈을 우리에게 선사했죠. 드라마는 사실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블에 실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쉬헐크의 플롯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쉬헐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다루는 드라마였는데, 헐크인 브루스 배너와 브루스 배너의 사촌인 제니퍼 월터스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카르 우주선에 습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니퍼 월터스가 브루스 배너의 피가 들어가게 되고 쉬헐크로 변신합니다. 드라마 외적으로 돌아오죠. 한 드라마 안에서 쉬헐크의 서사를 담아야 하면서 액션도 챙겨야 하고 게다가 법정 드라마의 내용까지 챙겨야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충격적인 결말이 찾아온 드라마였어요. 아시다시피 화면을 넘어서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그간의 세계관을 벗어나 작품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것,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4의 벽을 깬다고 표현하는데요. 제4의 벽을 활용한 영화 중 가장 익숙한 영화는 데드풀이라고 생각해요. 쉬헐크는 만화책을 넘나들었던 원작 캐릭터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4의 벽을 깨는 캐릭터로 설정되었어요. 그걸 활용해서 마지막에 These storylines make any sense. Is this working for you? All right. Let's see here. No. Marvelous Hep. 이거 맞아? 유쾌하고 재밌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는 정말 좋았지만 1화부터 쌓아온 스토리들이 9화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깊게 파진 않았고 릴리즈된 주요 작품 위주로 둘러보였는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벤져스의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벤져스의 히어로가 쌓아온 이미지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로운 히어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히어로들을 꾸역꾸역 등장시키는 느낌? 엔드게임 이전의 마블 작품에 나오는 각 캐릭터들은 히어로로서 성장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엔드게임 이후 작품들의 히어로들은 캐릭터들의 서사가 부족하고 그저 기존 히어로의 명성에 묻어가려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였지만 갑툭튀에서 세상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아메리칸 차베즈 덕분에 데카마르타지 소서러 슈프림 웡은 아메리칸 차비즈보다 못한 존재로 보이게 되었고요. 토르는 엔드게임 때 가오갤 멤버들과 합쳐지며 무언가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러브 앤 썬더에서 가오갤 멤버들과 분리되고 제작비 때문인가? 갑툭튀한 마이티 토르가 된 제인이 포커스를 만들어 막판에 방망이를 열심히 깎는 노인이 되고 골목대장이 돼버렸죠. 토르는 쉬헐크를 살펴보면 인크레더블 헐크부터 고생고생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엔드게임에서야 스마트 헐크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쉬헐크는 분노가 잘 참았짐 하고 쉬헐크가 탄생되었죠. 저는 아이언맨이 가장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솔로 무비를 통해 차근차근히 서사를 쌓고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엔드게임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었는데 페이즈 4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쌓아놓은 히어로의 탑에 낙하산으로 꽂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스토리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일반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아쉬운 부분이 많죠. 게다가 이렇게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기대감만큼 그래 일단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길 텐데 그걸 넘어서서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완다의 급격스러운 참여와 반성으로 결말이 났고요.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빌런인 고르를 상대하기 위해 토르가 신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우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움에 응하지 않자 제우스를 그냥 뚝까 패버리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뚝까 패던가. 하여튼 이제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는 마블의 다음 순서 작품은 앤트맨 3 퀀텀애니아입니다. 앤트맨 1, 2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앤트맨 3는 정복자 캉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정복자 캉은 원작 코믹스 속에서 양자 영역을 넘나들며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재밌을까요? 지금 케빈 형의 말로는 어벤져스까지 이미 계획이 다 끝났다는데 작가진이 어벤져스 6에 다 투입된 건가? 아니면 펍? 이상 있더라 13화였습니다. 파이가 이번엔 믿어도 될까?